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. 벌써 이렇게 늦은 밤이 이제 다가왔어요. 이제 오늘 토요일 마지막 방송하고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볼일을 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책 보고 뭐 여러 가지 자료 만든다고 거의 뭐 컴퓨터랑 씨름 중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눈도 침침하고 어깨도 안 좋고 그렇네요. 밖에 나가야 하는데 지금 비도 오고 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한 것 같습니다. 토요일 날도. 오늘 보니까 열심히 또 알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.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노력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. 참 보기 좋아요. 젊었을 때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월요일 날 또 열심히 해서 또 주식 사야죠. 뭐 삼성도 사고 ETF도 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사시면 돼요.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잘 하리라 믿습니다. 요즘 보니까 그 러시아 ETF 이것도 보니까 요즘 뭐 폐지가 상장 폐지될 뻔 했는데 안 했네 다행히. 상장 폐지될 줄 알았는데 거의 안 됐어요. 그러니까 그 킨덱스 거죠. 킨덱스. 이 킨덱스의 그 러시아 MSCI 합성인데 이게 뭐 내년 말까지 일단 상장을 유지할 것이다.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그 ETF를 굴리는 그 한국투자신탁운용이죠. 여기 한국투자신탁운용하고 거래상대증권사가 상장 유지를 위한 그 최소 규모의 그 스왑 계획을 이제 남기기로 했다.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. 다행히. 그래서 지금 그 한투 신탁운용하고 신탁운용 여기하고 거래상대증권사가 이 같은 협의를 진행 중인 알려졌고 그 수업 계획을 대부분 청산하되 펀드 유지를 위한 최소 규모의 수업을 남기면서 ETF는 상장 폐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향후도 큰 변수가 없다면은 뭐 내년 말까지 상장이 또 유지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. 이 상품 보니까 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죠. 여기 MSCI 그 러시아 관련 지수 그 산출 방식 변경으로 상장 폐지 위험이 발생한 바 있었어요. 그때 MSCI가 러시아 지수를 0.00001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관련 금융상품의 순자산 가치가 사실상 거의 0원이 된 거예요, 0원. 그래서 이는 거래 상대와의 계약을 종료시키는 사항이고 계약이 종료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. 당초에 한투 운용하고 거래상대 증권사가 이제 수합 거래를 원칙적으로 종료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한 그 자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고 해당 자산은 미국의 상장 러시아 ETF인 iShares MSCI 그 러시아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이러스를 운영하는 그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죠. 블랙록이 지난 3일 상장 폐지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킨덱스 러시아 MSCI 상장 폐지 위기감이 고조됐었죠. 유일한 자산이 사라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수학 계획이 종료되는 게 아니냐 그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한투 운용과 거래 그 상대 증권사 간의 협의가 진행되면서 상장 폐지를 넘겼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ETF 함부로 막 투자하다가는 말 그대로 아주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지금 보니까 지금 그리고 또 미국 증시가 6월 이후 랠리를 보이고는 있지만은 이는 뭐 단기에 그칠 것이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. 지금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인데 보니까 골드만삭스랑 뭐 모건 스탠리, JP 모건의 그 트레이더들이 최근에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주가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. 뭐 그렇게 경고를 했답니다. 경고. 그래서 S&P 500 지수가 연초 이후에 11.8% 이제 급락을 했는데 한 6월께 3,600선까지 막 떨어진 이후에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. 최근에 한 달간은 한 6.8% 정도 올랐어요. 또 올랐고 나스닥 100하고 이제 다우존스 30 그 산업평균 지수도 최근 한 달간에 각각 6.5, 5.8%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죠.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FT에서는 그 미국 주식이 오른 것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고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숏 베팅, 그 매도 베팅을 커버하는 그 헤지 펀드에 의한 것이다. 그럽니다. 숏 커버링이야? 하여튼 그렇습니다. 지금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은 고객들이 장기 베팅에서는 여전히 매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 이번 여름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없다.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미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고객들은 약세 베팅을 재장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
가장 큰 프라임 브로커 중 한 곳 관계자가 그들이 랠리를 정말로 믿었다면 매수로 대응했을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. 그래서 우리가 본 흐름은 모두 단기적이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단기적이었다.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, 일단 최근에 그 밈 주식들이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, 이는 약세장 랠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. 행동주의 투자자 라이언 코엔이 사람 골 때리죠. 또 생활용품업체, 체인업체 그 배드벤스 앤 비욘드 BB&B 하여튼 이쪽에 19일에 막 40% 넘게 급락을 했죠. 보니까 17, 23달러였던 주가가 현재 11달러로 반토막 냈고 하여튼 뭐 대규모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아직까지는 숲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.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은 미국 주식시장에 다시 뛰어들 수 있다는 신호를 기대해 왔는데 돌아온 것은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그런 연방준비제도의 완고한 태도뿐이라는 그런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투자하기가 조금 껄끄럽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어요. 랠리가 끝나간다. 다시 또 폭락이 장으로 가나. 근데 워낙 얘들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주가 올리고 막 개미 털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. 참 힘듭니다. 주식 투자하는 게 너무 우리가 언론에 좌지우지 돼 버리면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가 맛이 가는 거야. 주대도 없어지고 잘 판단해서 하셔야지. 뭐 언론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막 달라붙으면 안 되죠. 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또 그것도 아니야. 떨어진다는 것은 뭐 개미들 팔기시키고 자기들도 사가지고 또 올리더라고.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또 어느 또 구독자분 이야기를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빨리 올라서기를 바란다. 빨리 올라서기 왜 반응했더니 지금 선상님 우리 아저씨 많이 날렸대 지금. 삼성전자 투자를 하셨나? 투자를 좀 투자라기보다는 좀 사신 것 같은데 많이 날렸다. 많이 날렸다는 것은 지금 보니까 그 현재 평단가하고 이제 계좌가 좀 많이 녹아내린 것 같아요. 녹아내려가지고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장기 투자 하시는 분이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. 절대로 안 됩니다. 단기 투자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. 근데 장기 투자 하시는 분이 뭐 삼성전자 가지고 그냥 질질 짜고 울고 그러면 안 됩니다. 쪽팔린 거예요. 그럼 처음부터 삼성전자 투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다들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막 일확천금 돈 벌 줄 알고 막 오시는 것 같더라고.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삼성전자 내가 진짜 장기 투자할 각오가 마인드 그런 힘이 없다.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빨리 매도해야 돼. 또 매도하려니까 그렇지. 뭐 그러면 뭐 손절하라는 겁니까? 손해보고 팔으라는 겁니까?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. 그러면 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. 뭐 투덜거린다고 뭐 주가 올라가요? 아니면 그 기회비용에도 이제 기회비용. 그 기회비용도 있을 테니까 잘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. 그냥 손실을 내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끝까지 그냥 버티든지. 제 생각은 그래. 그냥 힘들면은 본전까지 버티는 거지. 근데 본전이 언제 올지는 나도 모르겠어요. 정확하게. 모르겠어요. 한 연말까지는 버텨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최소한 연말까지는. 좀 힘드시더라도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정신 건강을 해치기까지 뭐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. 한번 잘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병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. 화병들 많이 생기더라고. 화병 많이 생겨가지고 다들 막 골골거려요. 골골거리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더라고. 그래서 더욱더 힘든 것 같아요. 뭐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, 보니까. 투자의 세계 매일매일 느끼지만은 참 새롭습니다. 새로워. 갑자기 또 무슨 사건이 터지질 않겠나, 아니면 무슨 또 좋은 호재가 또 나타나지 않겠나. 하여튼 뭐 거의 뭐 그거예요. 그 스펙타클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습니다. 미국도 마찬가지고. 그렇게 잘 나가는 게 갑자기 어느 순간 또 꼬라박는 거 보니까 또 빠질 때는 또 겁나게 빠져요 또. 오를 때는 또 엄청나게 또 오르고.
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오히려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렇게 큰 폭은 안 떨어지잖아요. 보면은 계속 찔끔찔끔 떨어서 그렇지. 미국 주식 봐봐. 오를 때 막 3%, 막 떨어질 때 3%. 어? 아유, 참 힘듭니다. 힘들어.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할게요. 하여튼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. 여러분 굿나잇.